태국 SNS에 우리나라의 택시기사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쪽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소식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이거 타고 부산 갈까? 부산까지 그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네, 김유진 아나운서, 이번 사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한 예. 내용이긴 한데요.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 택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요, 한국에서 택시를 탔던 태국 여성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여성은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서 서울에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는 내내 이 택시 기사가 남자친구 있느냐, 결혼은 왜 안 했느냐, 부산까지 이 택시 타고 같이 가겠느냐, 택시비가 없으면 뭐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예.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참 정성스럽게도 운전을 하면서 번역 앱을 켜서 예. 이런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해당 여성에게 들려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핸드폰에 걸려 있는 게 이제 번역 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하는 네. 앱이겠죠. 그러니까 참 저 태국 여성이 저 택시에 그 택시기사와 단둘이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지리도 잘 모르는 타국에서 겪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어디 달리 도망갈 수도 없는 달리는 차 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 상황이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온 글을 좀 번역해서 보면 이 여성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이 택시기사가 차가 멈춰선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 도착하고서도요?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국에 또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뭐 도가 상당히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한국 택시 경보라는 아예 제목으로 저런 영상이 돌았다는 건데 저 여성이 그러면 저런 일을 당하고 돌아가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의 말과 행동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아, 예. 근데 이 영상을 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예. 이 친구 역시 태국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국 여성은 자신의 SNS에 빨간 글씨로 한국 택시 경보라고 적고서 이 택시기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태국어로 상세히 적어서 이 공개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 그 내용이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목적지에 도착 후에도 뭐 말을 걸고 번호까지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건네고 한국에 언제 다시 올 건지 묻기도 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태국 SNS에 올라가다 보니까 황민규 현지에서도 상당히 거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 후에 한국 혼자 여행 갈 계획인데 무섭다. 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기사 정보가 앱에 남아있을 테니 반드시 신고해라.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리고 있고요. 예. 예, 이게 뭐 한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옹호하는 댓글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제목이 한국 택시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상당수 묻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비판 목소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누리꾼도 이 나라 망신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경찰에 갈 사안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선량한 기사님들도 피해보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도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저 태국인 여성에게 죄송하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예.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저런 일들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동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경찰에 가야 할 사안이긴 한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또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한국말도 뭐 잘 모를 테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일단 택시 안에 사실 차량 안에 기사와 피해 여성 단둘이 있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거는 사실상 권하지는 않고요. 예. 아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잡을 때 어렵기 때문에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 이 그렇겠죠. 피해 여성도 예. 이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어플에 보면요 안전 관련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 이 기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112에 대신 신고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플 회사에서는 각 나라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승객이 직접 112에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어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국내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은 박민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게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실제로 뭔가 범죄로까지 이어진 발언들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택시 안에 감금을 시켰다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걸 나중에 가서 입증하고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거는 또 완전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고가 안 나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일단 핸드폰을 카메라 어플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하차하는 것 말고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SNS에 올린 저 태국 여성처럼 어떻게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이라든가 녹화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리고 빠르게 하차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내려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기사들, 외국인을 상대하는 좀 택시기사들의 조금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은. 맞습니다. 이 최근에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의 문제인데요. 예.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휴양지 인근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엄청난 요금을 좀 요구하는 그런 바가지 택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몇 시간 동안 택시를 전세해서 낸 것처럼 이용하게 해줄 예, 테니까 예.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을 보면 4시간에 $150, 6시간에 $200.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만 원, 27만 원 정도. 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 상대로는 통하기 어려운 그런 요금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시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외국인 예.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이제 바가지 요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박민규 변호사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 18일만 해도 한 번에 3명의 지금 적발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중국인도 있고 사실 한국인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국적을 불문하고 지금 이 불법 행위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불법 관광 영업으로 단속된 건수가 총 37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